오늘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자유정의 시민연합의 여론조사 감시단장 원팀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자유정의 시민연합에서 취하는 강연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먼 길 와주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 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화면에 복귀를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자리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외과 제찬이 있겠습니다. 성악가 이영란 교수님과 함께 힘차게 사절까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사절까지. 그거 밟으면 끊어진다 해서 끊어. 네. 아니 그 밟으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대표와 순국 선진들께 묵념드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신 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정의 시민연합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이성구 상임고문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정의 시민연합을 회장님으로 오래 역임하신 이용진 상임고문님을 소개합니다. 서정준 경남고등학교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서정준 대표님, 예. 네. 건강이 예. 그리고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최한열 박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박수. 또 다른 분들도 오신다는 연락이 있었는데 아마 조금 늦으신 것 같아서 나중에 도착하시면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체의 회장님을 역임하신 이용진 상임고문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용진입니다. 멀리까지 귀한 걸음하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창립된 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시중에서 평가가 지적이나 행동력이나 추진력이나 가장 빛난 가장 알찬 그런 시민연합의 단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인데요. 그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열심히 앞으로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74년도에 이율고 선생이 선조한테 글을 올렸죠. 잘 아시죠? 많은 봉사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봉사의 첫 구절에 지금 조선은 후부 일심지 대하 기국비국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풀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풀이를 해보면은 지금 이 나라는 날로날로 썩어가는 큰 집 같은 나라다. 이게 나라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1574년도의 이야기가 오늘 2025년의 대한민국에 너무나 꼭 들어맞는 현실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법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빅토르 위거라는 프랑스 작가가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적은 싸울 수 있지만 정신에 스며드는 사상은 싸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상, 이념, 법으로 대한민국을 옥죄고 자유를 박탈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기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더 센 상법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집중 투표 이런 제목인데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기업이 처하게 될 또 우리 경제가 처하게 될 그런 위기를 최 박사께서 소상히 설명드릴 거로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이전에 쓸 자리는 아니고 원래 하기로 했던 분이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송구합니다. 여러분 좀 어렵지만 힘들고 또 딱딱한 의자에서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연세도 있고 한데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에 귀한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이 시간만큼 가치와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뜨거운 격려와 애정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다음은 우리 단체를 대표하여 최태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태근입니다. 자정년이 1년에 1, 2회 강연회도 가지고 다른 행사도 하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6월 대선 후로 아주 디플스가 돼가지고 모두 상당히 실망감을 가지고 활동도 좀 루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한열 박사님께서 강의하실 드센 상법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9월 23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자정년 회원과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좀 더 잘 알고 우리 국가가 좀 흘러가는 것을 잘 대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모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스팔트에서 노력하고 또 이런 세미나나 교육 자료로서 우리가 노력하고 모든 노력을 해왔는데 상당히 실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앞뒤가 있고 또 국제 모든 일이 또 미국으로 가서는 또 앞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곰곰이 보면은 제일 난리가 난 데가 중동이니까 중동을 우선은 좀 잠재우고 두 번째는 좀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그 유럽이 전부 다 관련된 문제니까 그걸 또 해결해야 되고 또 마약으로 미국을 아주 못 살게 구고 근본적으로 미국을 해치려는 그 마약 베네수엘라를 잠재워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중국을 잠재우면은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가는 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지금 그 중국의 베이하우 대회 그다음에 사중전 중국 그 중앙위원회 4차 중앙위원회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8월 말에 열릴 것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3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난히 조금 다른 것은 장유사가 군사위 부주석인데 장성 9명 이번에 28명을 전부 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직속 장군들을 전부 다 샤도시킵니다. 거의 쿠데타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 휘하에 북경 경비를 쓰고 있는 28집단군의 모든 그 군인들을 대기를 시키고 거기서 일부를 전부 다 완전 무장시킨 다음에 지금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경서빙단입니다. 그는 군 호텔인데 크기가 한 블록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다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바오와 지금 장유사가 이게 조정을 해놨는데 어떤 결과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진핑과 회담을 하겠다 안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도 그렇고 한데 제가 예측하는 거는 지금 그 김상순 박사의 그 유튜브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25년간 중국에 있으면서 이 박사학위도 받고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24일부터 케빈 킴의 미 국무성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지금 대리대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무했던 조셉 윤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이제 국무성에서 그랬는데 상당히 이 사람은 이재명 정권이 노무현이나 그 다음에 앞에 문재인 정권과 유사한 중도 좌파라고 보고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오는 케빈 킴은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국 주둔 미군에 대한 전담을 했고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을 전부 다 수행을 했습니다. 신부자로 수행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인으로 그 미국인이지만은 한국인으로 상당히 그 우리 한국과 군사 정세에 잘 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좀 잘 흘러갈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말씀드리면은 저쪽 좀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조금 시간을 좀 길게 잡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 애국 활동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해오던 방식으로 또 의지를 가지고 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잘 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 애국 강연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회계학과를 나오셨고요. 백석대 신학대학원 신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공인회사시고요.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시고 삼지회계구입인 여러 대표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전문회계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스카이데일리, 트루스데일리 신문사에 칼럼을 기고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종교, 철학, 경제 관련 서적을 무려 16권을 저술하신 분입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그거 말고 이 안에 심 에이 그걸 왜 하는 줄 알았나? 아니 이거는 저 회계사님 이걸로 저걸로? 아 그래?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환열 회계사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감기 때문에 이래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가 방대할 수 있어요. 책 한 권으로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40분 안에 더 빨리도 좀 할 수 있고 해서 압축적으로 해서 이렇게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번 덧셈 상법하고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그 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삼성 저작권도 한번 말씀드리고 좀 하고자 하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미치는 기여도가 굉장합니다.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삼성전자 말하기 전에 이거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관련해서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저가 초과 공급이라고 합니다. 해서 우리나라의 철강과 케미칼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의 5대 축 중에 이제 그 두 곳인데요. 여기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알리테무 수입 얘기 들어보셨죠? 해서 우리나라 도매업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해서 전자상거래를 비롯해서 모든 도매업이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이 중국으로 인한 이 경제 위기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관세를 해서 산업을 보호한다랄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죠. 또 두 번째, 미국 상관세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을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것도 큽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금 동산화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공산주의는 경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투쟁 방향은 감각적인 것에 몰두해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부정과 관련된 거에 몰두해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부정이고 불법이긴 하지만 공산주의 문제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산주의 부분은 체제 문제이고요. 기업이 일단 무너지고 국유화 발각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이승만 박정희가 쌓아올린 이 모든 업적이 일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을 바라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힘이 듭니다. 다른 걸 가지고 힘든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체제 문제 가지고 힘든 것은 너무 힘든데 체제를 정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에서 쳐내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건입니다. 그리고 이건이 지금 좌파들에게서는 핵심 아젠다예요. 북한하고 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건이 핵심 아젠다예요. 그런데 이 아젠다는 나타나지 않고 온갖 다른 아젠다로만 이렇게 휩쓸려 다니다 보니까 열매도 없고 국민도 안 깨어나고 그래서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의 개념부터 정확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입니다. 오늘날에는 생산수단이 토지가 아니고요. 기업입니다. 기업이 장악되면 나라 전체가 장악될 것입니다. 여기 밑에 한번 보면은요. 우리나라 GDP가 2,549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301조 매출을 올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301조의 GDP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이것을 소비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301조가 다른 이러한 우리 모든 산업에게 소비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 GDP를 형성해 줍니다. 이걸 낙수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에서도 선도 자리에 있는 제조업은 정확히 GDP를
더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600조입니다. 602조. 602조를요, 삼성전자가 한 해만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매해 이걸 나라에다가 쏟아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데를 국유화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사회 이슈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한 4-5개 기업이 전체를 먹여 살리는 나라예요. 10개, 20개가 아니에요. 200개, 300개가 아니에요. 맨 위에 있는 이 삼봉우리들이 있어요. 거기서 다 먹여 살려요.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4대 기업 중에서 4대 기업 100으로 본다면요, 한 60 정도를 삼성전자가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도 자꾸 미국으로 가고 있죠. 해서 이제 생명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21대 때도 올라왔어요. 22대 때도 올라왔어요. 3차 상법 개정을 이재명은 자꾸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인데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한 8.7% 됩니다. 이번에 국제기업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시가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총 자산의 3% 이내로 자산 투자 주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시가평가하니까 가격이 쭉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다 팔아가는 겁니다. 그런 법입니다. 그러면 6.8%가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급입법이죠. 그죠? 소급입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과시키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문재인 정부 막바지 때 시도했었는데요. 박용진하고 이용우입니다. 시도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유예됐어요. 더 센 상법에 이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3차 상법에서. 그러면 6.8%를 처분해야 돼요. 이재용이 21%, 국민연금이 10%, 블랙락 펀드가 5% 갖고 있습니다. 6.8% 처분해버리면요, 이재용 측은 14.4%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복장 운영 못합니다. 이재용, 국민연금, 블랙락 펀드 3자 운영 체제가 돼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 보니까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4대 기업 GDP 기여도를 제가 측정했어요. 이건 2021년 데이터입니다. 4대 기업 매출이요, 317조 됐습니다. 4년 전에. 2021년도에 삼성은 지금 W로 뛰었죠. 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는 GDP가 1919조였습니다. 파산효과 고려해봤을 때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 기여도가 한 37% 나옵니다. 이건 근거 있는 데이터예요. 저도 이런 데이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여기에 중국 정도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도 것이 그렇게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터센상법은 206개 대기업을 상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206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4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참조를 그냥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을 많이 마시더라도 자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때문에요. 목이 자꾸 말라가지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은 한 국가의 공산주의 이 개념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이다, 기업이다, 이게 핵심이다. 꼭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투쟁 방향도 잡아야 된다. 이게 한번 끝나면 끝나버립니다. 다른 건 이건 회복이 안 돼요. 만약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우리 정권에서 이제 들어가서 누군가가 한번 대표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요 바로 유상전자를 칩니다. 유상전자를 쳐버리면 이재용은 못 따라와요. 그러면 일대주주가 바뀌는 겁니다. 자꾸
자꾸 배당하라고 하죠. 그게 이 전략이에요. 장하성 한국자본주의 책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해서 생산수단의 국유화, 그 중에서 이 집중투표제는요, 우리나라 2조 원 이상 되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이 모든 대부분의 회사의 1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172개사의 1대 주주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만큼 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은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사가 9명입니다. 임기가 3년이니까요. 해마다 3명씩 교체돼요. 이때 이재용은 21% 가지고 있어요. 국민연금 10%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최대 주주가 마음껏 경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집중투표제가 돼버리면은 집중투표제는요, 공산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제도예요.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제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중국, 러시아하고 남미 국가 몇 개가 집중투표제예요. 이것은 지분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 지분에 대해서 자리를 줘야 돼요. 그러면 경영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이재용 21% 가지고 있는데요, 1% 가정했을 때 63표입니다. 연금은 30표입니다. 내년에 이제 3명 이사 선임할 때 이재용은 3명에게 21%씩 21표씩 그렇게 하겠죠. 연금은 한 사람에게 몰아서 합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6명은 이재용에 선발할 수가 있겠죠. 블랙락펀드가 끼어들면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연금이 이제 이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연금은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 연금은 다 독자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은 국가가 직접 관리해요. 국가가 이제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206개 대기업에게 다 적용됩니다. 대기업. 이렇게 206개 대기업이면요, 자회사가 한 5천 개 됩니다. 전체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바뀐 집중투표제입니다. 우리나라 연금 규모가 1212조 원인데요. 연금은 약 15% 정도인 140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10% 제한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약 170개사의 2대 주주입니다.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1대 주주고요. 이제는 이재명이가 저 금융자본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 1급 이상 공무원 다 해보시겠죠? 금융감독은 둘로 쪼개고 있죠? 이건 열심히 봐야 됩니다. 금융기관 자금을 가지고 이제는 기관정상보도로 돌려서 하려는 그런 투자로 보여요. 제 눈에는요. 이건 물론 이제 제 추측일 수 있겠지만 맞을 겁니다. 헌법 126조 보면요, 국가는 사용기업을 경영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경영 참여는 개인기업하고 법인기업이 달라요. 법인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라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이고요, 경영은 주총 때 이사를 선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주주권, 의결권밖에 없어요. 이때 의결권 행사를 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 참여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로 지금 이제 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 대통령 상소문도 내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청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집중 투표제로 이렇게 불거질 줄은 저는 몰랐어요. 더 시간도 있고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사법 개정 된 거 보니까 바로 이걸 지금 이제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내야 됩니다. 헌법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나서질 못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경제단체에게, 말하자면 유용사들이죠, 경제단체에게 이러한 소송 걸 수 있는 권한, 이것을 당사자 적격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적격이 대기업이 피해자이다 하면은 경영권에 대해서 지금 그 국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죠.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 적격이 대기업 오너들에게 있는데, 그런데 경제단체에도 있다. 제가 이 아주 좀 소망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경영 접촉하는 가운데 있는데, 듣는 바로는 경제단체도 이제는 반려주의처럼 돼가지고요, 안 움직인대요. 그러면 안 되죠. 해서 이제 우리 좀 시민운동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경제단체장들이 여기에 안 나서면은 퇴진운동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한경역 앞에 가서 퇴진운동도 하고 해줘야 됩니다. 시민운동을 해줘야, 그리고 이게 국힘당 당론으로 신속히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에서 이걸 해주지 않으면은, 열어놔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자정위원에게도 이것 좀 같이 좀 하자. 제가 좀 신분이 공적 신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데 좀 같이 좀 하자. 우리 한국금융시장연구원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헌법 126조 보면은요, 국가는 경영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재정법 64조를 보면은요, 기금은 의결권 행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금은 여유자금의 기금이 아니라 기금법에 따라 조성되고 그 목적에 따라 투자된 그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8조를 보면은요, 국민연금과 같은 여유자금은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법 102조를 가면은 여기에서는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만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법에서는 의료권에 사들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육치 않으니까.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국민연금법 102조에서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요, 장하성이가 정책실장이 되고 박능우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가지고요,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연금 내에다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만들어서 그 구조에서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8년도 그때부터 이제 모든 기업에 대해서 한 600개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보면은요, 15조에 보면은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은 연금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은 연금법 102조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어버렸습니다. 국가재정법 64조로 건너간 거죠. 이것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논쟁도 있고, 근데 다 억지 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소송을 걸면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먼저 잡아줘야, 그래야
이 사이에 국민들도 알아듣는 거고, 아, 우리나라를 공산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연금 외에는 없어요. 뭘로 공산화를 합니까? 기업을 소유해야 되는데, 연금 가지고만 투자를 해주면 아주 핵심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요, 이번 집중투표제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시도를 했어요. 장하성이가 한국자본주의에다가 이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놨어요. 드루킹 아시죠? 드루킹, 김동원. 김경수 판결문에 이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할 건데, 저쪽 얘기는 경제민주화가 공산화입니다. 더 넓은 경제민주화. 이게 공산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연금 가지고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연금하고 전자투표 얘기입니다. 해외 전자투표. 그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2017년도부터 나왔어요. 전자투표는 중국 펀드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 지금 코스피 지금 폭발하고 있죠?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이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덧셈 상법으로 등장한 것이다. 제가 그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부분 관련해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현 상태에서는 2조 원 이상 넘는 회사 206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에 대해서 연금이 1회주주인데 1회주주로서 이사 파견을 하는 그러한 범죄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사는 이제 아마 노동이사가 되겠죠. 기관 전용 사모펀드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더 큽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한 150조 정도가 상장시장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약 170개사 다 대기업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2회주주가 됐습니다. 10% 환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체로 지분이 20에서 30%입니다. 10%만 가지고도 2회주주가 돼요. 이 상태에서 문재인, 장하성, 강동우, 김상조 이 4인방이 기관전용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현재는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153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65조 정도가 연금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입니다. 산업은행이 또 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공제기금이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약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은 전부 공기관이죠. 공기관이에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바로 그 돈이에요. 여기에서 산업진흥용 펀드입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그 본질이 벤처 투자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65조 정도 있는데 벤처에 투자를 해가지고 경영에까지 참여를 해서 일으켜서 코스닥 상장한 다음에 엑시트를 한 이런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용 자금이죠. 그런데 이 룰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53조 되는 이 돈이요, 이제 굳이 벤처로 갈 이유가 없어요. 유형자산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상장사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수한 데 손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이제 중첩이 돼요.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체가 됩니다. 저는 신문 난 것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글자 그대로 사모펀드이다 보니까 이 공개가 안 돼요. 이수만이 18.86%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이 9%입니다. KB자산이 기관전문 사모펀드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못 들어왔어요. 그 법을 바꿔버리니까 2021년도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이수만은 앉은 자리에서 시사포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국민연금에 경영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의료권에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도 됐어요. 근데 앉은 자리에서 이제 연금이 의료권에서 들어오고 기관연금 사모펀드가 들어오게 만들어버리니까 이 기관연금 사모펀드에 연금돈이 많아요. 이게 축적해서 들어와서 의료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이사 자리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회사에 이사 자리까지. 그러니까 해외에서 펀드들이 지금 막 몰려들고 있어요. 세상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싱가포르 가가지고 이거 프레젠테이션 하고 갔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뭐라고? 헤지펀드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왜 이렇게 호들갑니까? 이렇게 악한 안 좋은 경제 상황 속에서 M&A가 일어나면 주가가 절반, 두 배로 뛰는 거예요. 두 배로. 2,500 하는 코스피가 지금 3,700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여기도 지금 최기욱 씨가 19.61%, 국민연금 4%, 여기도 KB자산이 또 있네요. KB자산이 이제 기관전용 사모펀드입니다. 리자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예요. 7%, 앉은 자리에서 14.53% 날아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애프리콘, KCGI 강성구입니다. 아주 뭐 유명한 인물이니까. 그 강성구입니다. 그 대한항공 할 때 이제 참여한 인물이죠. 여기에서 7% 해가지고 돌아버리니까 최기욱 씨는 앉은 자리에서 경영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MBK로 가요. 유니선하고 MBK가 해가지고 데스트리 인베스트먼트를 세워서 이 지분을 다 인수합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가져가고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치고 저건 카카오톡이 가져갔어요. 카카오톡이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지난 4년 5년 동안 억수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M&A가 이렇게 8개 정도 일어났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77개, 76개, 1000% 증가했어요. 지난 4년 동안. 지금 그 사회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벤처로 돌아야 될 자금의 90%가 날아가고 90%가 감소했어요. 100 중에서 10이 됐다는 얘기예요. 벤처가 다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권 때죠. 연금 가지고 지분 확보하고 연금이 주고 있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가지고 지분 확보하고 해외 전자투표를 가지고 해서 대기업을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재명 씨가 지난 그 2017년도 그 대선할 때 그 전에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 혁명하라. 첫 번째 한미동맹 파괴, 두 번째 아직남계 연방제, 세 번째 재벌제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재벌 해체라기보다 재벌 구조를 해체하겠다. 이거 말하자면 국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국가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걸 가리켜서 국가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이 지금 사회주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자정연이 저희 금융시장 연구원하고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10년 동안 제가 하는 일은 전부 법적인 일이에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일이에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일. 기관적인 산업본의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투자했다가 5년 있다가 돈을 전주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관적인 사업자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마 0.9%씩 샀을 거예요. 1% 사면은 이게 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관적인 사업자들 저는 잘 아는데요. 이 사람들은 뭉쳐서 움직여요. 0.9%씩 4명이서 사요. 10명이서 사요. 엑시트가 중요해요. 엑시트할 장소가 나온 거예요. 어디입니까? 중국 펀드예요. 고려가요. 최윤범이가 MBK한테 그럽니다. 너희 이 고려아연을 지금 중국에 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엑시트 이것은 엑시트를 받아줄 곳이 물량이 크기 때문에 중국밖에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MBK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 거기다 안 하겠다. 투자계약서 내가 쓰겠다. 이 말이 돼요? 다른 데 도저 또 그리 갈 텐데. 기관적인 상업본의 더 큰 문제는 엑시트예요. 중국에서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중국 자본 규모를 내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저희 우리 애국 이제 결국 우리 동기들인데 이런 부분에 한번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를 제대로 해야죠. 이것저것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요 뭘 하나를 맡았으면 이걸 충분히 하고 여러 개 있을 때 다른 걸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이승만 박정희가 세워놓은 이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국민을 깨우면 40대, 50대는 이 말을 알아들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경제 개념이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에요. 제가 중국 자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또 순수출이라고 있습니다. 수출대금 하면 달러가 들어오죠. 수입대금 하면 달러를 줘야죠. 이걸 순수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에는 달러가 들어온 거죠. 달러가 들어왔는데 이제 기업에서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해야 되니까 달러를 다 달라고 합니다. 위안화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 순수출에 대해서는요 태환을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태환. 돈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순수출에 대해서 태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중국 법은 달러를 개인이 소유 못하게 돼 있어요. 전부 태환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순수출만큼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가용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1년에 650조씩 나옵니다. 중국이. 이게 지난 5년 동안의 데이터예요. 650조씩 매해 650조. 우리나라 1년 GDP가 2,549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와 비슷해요. 2,300조. 지금은 올랐으니까 더 올라가겠네요. 한 3,500조 하겠네요. 그러나 저 650조 5년치만 모으면요 대한민국 다 사요. 기업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초판전을 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금을. 이걸 가지고요 부채로 놓기도 하고 비트코인 하기도 하고 금으로 하기도 하고
중국 그 외환보유고가 1대1로 이전에는 한 4조 달러를 항상 보유했어요. 그 후로는 3.2조 달러를 매해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또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국유기업이 있습니다. 중앙국유기업이 있고 지방국유기업이 있는데요. 중앙국유기업은 중앙정부에서요, 국자유에서 직접 관리 다 합니다. 다 양호한 회사들이에요. 지방국유기업하고 차원이 달라요. 중앙국유기업이 96개인데 자유사까지 하면 13,000개 됩니다. 해마다 540조 원씩 이익이 납니다. 이것도 5년치만 누적해보세요. 대한민국 다 사요. 이거하고 아까 얘기한 그 자금을 합쳐보세요. 매해 1,000조 이상이 여유자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그러니까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온갖 짓을. 이 자금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55%가 해외 자금입니다. 펀드가 많아요. 펀드. 대부분 펀드예요. 중국 자금도 많고 일본 자금도 많아요. 저는 삼성전자의 오너가 이재명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재명이라고 보지 않아요. 미국이 지키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전자투표를 열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 자본이 주총에 전자투표로 돌아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기다 전자투표를 열었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그 전에는 2018년도 김경수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너희 어떻게 더 넓은 민주화를 이룰 건데, 국민연금 의원권에서 확대하고 스튜디오십 코드하고 그 스튜디오십 코드가 지금 집중투표제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전자투표 그게 뭔데? 이상설이 많지 좌파에서는 전자투표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 바뀌기 전에 연금공단에서 연금에서 전자투표해라. 너희 안 하면 벌점 들어간다. 페널티 들어간다. ESG 평가에서 페널티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다 지금 전자투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가 문제예요. 일이 터졌을 때. 그런데 전자투표도요, 국가자본법 자본시장법 147조를 보면은 5% 이상 의원권에서 할 때는 사전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전부 합산해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자본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여는 것은 이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년을 가서 얘기했어요. 이거 다 몇 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냐. 그랬더니 주주평등권 얘기하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업을 보호해야 돼요. 정경을 했어요. 해외 주총 전자투표 이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 국민연금이 강요했고요.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됐습니다. 해외 주총 전자투표는 유보없어 국내 소액 주주에게 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는 이제 다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한 10% 가지고 있는데 전체는 2대 주주다. 여기에 기관저능상호펀드가 합세하고 있다. 또 여기에 최근 동향을 보면은 해외 펀드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 대기업 2조 원 이상 넘는 데들에 대해서 이제 M&A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2조 원 넘는 상장사들이 다 M&A 물량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M&A가 일어나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 가치가 더블이 됩니다. 고려해 보세요. 분쟁이 일어나니까 배로 뛰잖아요. 다 들어오는 M&A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연금 그리고 기관적 사모펀드 그리고 해외 펀드에 대한 재단투표 허용 이러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2조 원 이상 되는 모든 대기업들을 해체하겠다. 와서 가져가라. 세계 시장에다 홍보하고 다니고 세상에 금융감독원장이 할 얘기입니까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벨로업으로 한다는 거 나라를 팔아가지고 이게 이런 코리아 벨로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하고 우리 국내 GDP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는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함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생에 대해서 강의 내용 잘 들으시려고 봅니다. 지금 강의가 시간상 좀 압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몇 분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혹시 업무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없이도 그냥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들어오는 자본들이 전부 헤지 펀드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국가의 어떤 경제 상태라든지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공산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주식은 지금 현재 2,005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들어오는 자금들 자체가 옛날에 기존에 있던 그 건전성 펀드들이 다 나가고 일반 그 헤지 펀드들이 다 들어와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뒤덮고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미국 큰 펀드하고요, 중국 펀드의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국 펀드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펀드 관련해서 채권 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주식 쪽에 들어온 것은 오픈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 펀드와 미국 펀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논리에 의하면 2조 원 이상 되는 회사들에 대해서 집중 투표자가 이제 개시가 되니까 이걸 보고 지금 들어오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회사 자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냐? 2조 원 넘는 회사의 주가 상승 그래프하고요. 2조 원 이하 되는 내의 주가 상승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6개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좀 이제 저도 시간 한번 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2조 원 넘는 회사들에 대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그리고 2조 원 이하인 데 대해서는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M&A 물량 바라보고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치펀드하고 중국 펀드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정상적인 자금이 이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고려아연이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 같습니다. 고려 아연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 좌파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은요, 평상시에는
특히 국민연금도요 굉장히 리버하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국민들 정세에 맞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씩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요. 그런데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이목이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는 아마 연금 쪽에서는 중립을 지킬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존 경영진을 보호하려는 태도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장기전 들어가면 모른다. 이건 분명히 장기전 들어가고 알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국민연금이 보호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들이 속으니까요. 정당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의 스타트 책임 전문가 위원회가 있어요. 9명인데요. 그 9명이 전체 다 도와갑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하고 투쟁도 하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어요. 금융위원회 1급 공무원 다 해고했잖아요.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고 있잖아요. 금융자본 손대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있는데요. 이창환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정부에 접수했습니다. 그 돈이 이제 기관주는 사업으로 올라가요. 이건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제 추정입니다. 추정. 다 이거 감시 조사 들어가야 돼요. 정보교육청 들어가야 돼요. 금융감독원 이런 데다. 아까 질문하셨습니다. 지분이 금액상으로 50억 이상이고 그다음에 몇 프로 이상이면 그 공시가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0.9%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리 했다 하는 거에 그 0.9%면 전혀 뭐 아무 공시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예. 1% 넘어가. 그러니까 기관적으로 상품들과 이 친구들은요, 어디 투자 같은 거 할 때 혼자 안 해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을 지어가지고요, 이게 하거든요. 아주 긴밀하게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형태로 되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탁원에다가 기관적 사업부가 돈을 다 맡기거든요. 예탁원에 있는 것은 공개시키면 되거든요. 몇 개 집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도 부족하고, 또 공적인 좀 신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뛰어나서서 뭘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공자원이든 싱가포르 자원이든 그게 다 뒤에는 또 있겠지만 1차적으로 거기서 어떤 자원인지 그거는 다 결제원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금융감독원의 기관처럼 사모펀드만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 있어요. 완전한 이렇게 한 개 부서가 아니에요. 몇 개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하겠죠. 특히 기관적인 사모펀드 중에서도요. 몇 년 전에는 51개사가 있어요. PDF 협의회 회원사인데요. 이 51개사가 핵심이었어요. 이 중에 30개사가요. 1조 원 이상씩 운용됐어요. 지금은 PDF 협의회 회원사가 한 87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 정부는 요청해야 돼요. 공개지만 밝혀지면은 국가 전문기는 몰수나 목표로 밝혀지면 몰수하는 요새 아무리야 도박 자금이나 스캔 자금이나 이것처럼 법 제정 이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법제적인 필요하죠. 말하자면 그리 해놔놓고 몰수를 해버려야 그런 시간을. 말하자면 연금관리공단에다가 계약서에다가
용도명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사 지분해서 우여곡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업돈이니까. 하고 그거 위배하면 펀드 이제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열성을 다하여 강연해 주신 우리 교사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강연 내용을 다시 보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옆에 보시듯이 유튜브 자유연대 4 숫자 4입니다. 자유연대 4 유튜브에서 오늘 이 방송을 유튜브로 올리니까 오늘 이 자리가 끝난 뒤라도 이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 그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을 드리는데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연합을 후원해 주시는 동국제약 이재국 국내본부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동국제약에 근무하고 있고요.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국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모임에 초대를 해주신